안녕하세요, 원장님. 여름이 이제 거의 끝나가면서 결혼을 앞두신 예비 신랑 신부님도 계시고요. 네. 새로운 회사로 이직하려고 면접을 보러 다니는 청년들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치아 미백에 상당히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 여쭤보고 싶은 질문들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치아가 노랗게 변하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가요? 일단은 뭐 음식물에 의해서도 착색이 될 수 있어요. 뭐 커피라든지 차들 중에서 일부들이 치아에 잘 달라붙고 착색시키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 일부 약물에 의해서도 색깔이 변할 수가 있어요. 약을 드시는 것 때문에 항생제 중에 일부는 치아를 변색시키기도 하거든요. 두 번째로 치아가 아파도 색깔이 변해요. 치수염이라든지 뭐 신경치료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치아가 점점 노랗게 변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일시적이지만 뭐 치아가 이렇게 외상을 당해서 다치거나 이러면 치수염에 걸려갖고 이제 퍼렇게 변하기도 해요. 그럼 신경치료를 바로 하기 때문에 퍼런 상태 유지하진 않지만 그러고 나서 뭐 변하면은 치아 색깔이 하얗지 않고 투명감을 잃으면서 점점점 누래지는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다음 치아가 조금 파절돼 나가면서 속 부분이 조금 노랗거든요. 속 부분이 보이면서 노래 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색깔이 변할 수가 있죠. 네. 전신 질환이 있어도 네. 치아 미백이 가능한지요? 치아 미백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치아 미백을 한번 받아보시는데 잇몸이 너무 시리다든지 그러면 권해드리진 않아요. 그거 말고 특별한 부작용 없고 컬러감 나오는 게 마음에 든다라고 하시면 미백은 뭐 반복적으로 어느 정도 기간을 두시고 계속 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고요. 뭐 인체 무해한 성분은 아니기 때문에 잇몸의 민감도라든지 치주의 민감도가 다르기 때문에 나는 너무 싫어서 못 받겠어 이런 분들 빼고는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한 두세 번 받아봤는데 색깔 변화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 계속 주기적으로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색깔 변화가 너무 없는데 이러시면 뭐 다른 거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충치가 있어도 치아 미백이 가능할까요? 치료를 먼저 해야 되겠죠. 충치 치료를 먼저 해서 치아 완벽한 상태에서 해야지 미백하면 어마어마하게 시리겠죠. 충치가 있는데 미백제가 산이기 때문에 엄청 시릴 거예요. 네. 치아 미백하는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치아 미백의 원리를 아셔야 되는데 치아 미백은 빨래하는 거랑 동일하거든요. 치아 미백제라고 나오는 게 일종의 과산화수소고요. 과산화수소가 반응을 하면 활성산소라는 게 나오는데 이 녀석이 탈색을 시켜요. 예를 들어서 밖에 파는 표백제 같은 거 사서 신발에 바른 다음에 미백제가 들어있는 물에다가 운동화를 담근 다음에 이런 색깔 빛이 있거든요. 이 파장의 빛을 가지는 LED를 겁나 사가지고 챙챙챙챙챙 감은 다음에 이제 불 켜놓고 신문지로 싸놓으면 며칠 있다가 꺼내면 하얗게 변해 있어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똑같이 하는 건데 이제 인체에 하는 거니까 농도를 되게 심하게 써야 돼요. 걔가 활성산소라는 게 되게 강력한 화학적인 물질이기 때문에 화학적인 어떤 데미지를 입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료용으로 나온 농도의 과산화수소를 의료인이 바르고 이제 빛을 쪼이게 되면 그 빛이 이제 액티베이션을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빛을 쪼여줘야 이제 활성산소가 많이 나와서 이제 많이 탈색이 되겠죠.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 한 번 하고 닦아내고 한 번 더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번에서 세 번 정도의 사이클을 거치는데 이제 잇몸이 시리실 수 있어서 잇몸 틈새에다가 이제 뭘 짜서 굳혀가지고 뭐가 못 들어가게 막아 놓은 다음에 양분 두 개 이제 섞어서 제조한 다음에 이제 붓으로 여기 우리 보시면 붓이 있거든요. 붓으로 이렇게 하나 바른 다음에 이제 병원 가시면 뭐 요거는 이제 레진 종합할 때 쓰는 건데 레진 종합할 때는 똑같은 이걸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큰 게 있거든요. 입 안에 들어가는 거. 전체 다 하시면 이제 반응이 일어나서 하얗게 변하는 뭐 그런 거죠. 미백 한번 받았는데 집에 돌아갈 때 너무 싫어서 뭐 몇 주 고생했다 이러면은 권해드리진 않는데 뭐 과정이 그렇게 힘들지 않고 해볼만 하다라고 싶고 효과도 괜찮다. 그러면 미백 받는 거는 나쁘진 않아요. 치아 미백 과정에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한 사이클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사이클이 15분에서 20분 정도 돌리니까 만약 두 사이클 한다 그러면 뭐 4, 50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세 사이클 한다 그러면 1시간 이상 걸릴 텐데 이게 준비 과정이 되게 많아요. 침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입안에 침이 안 튀게 하는 과정을 다 준비를 해 주시거든요. 막 입안에 솜 끼고 막 이렇게 하는 과정도 있고 이걸 짜서 잇몸 틈새 다 짠 다음에 빗으로 굳혀가지고 다 세팅하고 그 다음에 미백을 하기 때문에 미백하기 전까지 준비 단계가 꽤 걸려서 보통 미백하러 한번 오시면 한 2시간 병원에 잡혀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치아 미백 효과는 얼마나 오래 지속되나요? 그건 사람마다 틀리죠. 착색되는 거 많이 먹고 이러면 의미가 없고요. 그게 아니면 좀 오래 가고요. 그래서 뭐 치아 미백 과정이라는 게 미백부터 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스케일링해서 치석 다 제거하고요. 그다음 뭐 막 까맣게 착색돼 있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착색 제거를 해요. 치아에다가 퍼미스라고 해서 가루를 묻힌 다음에 막 고무 러버로 이렇게 세말을 하면
붙은 가루들이 다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거 한 다음에 보통 이제 깨끗하게 만들고 미백을 하죠. 치아 미백 받은 후에 부작용도 있나요? 치릴 수 있다. 그거 말고는 없어요. 지금 뭐 마켓에 나가 보시면 미백제 팔잖아요. 자기도 집에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병원에서 쓴 농도보다 훨씬 낮아요. 왜냐면 의료용으로 허가받는 건 농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표백력이 센데 이제 개인이 구매할 수 있는 건 표백력은 낮아요. 그리고 뭐 입에 물고 불 켜는 거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데서 그냥 뭐 몇천 원에 팔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걸로 했을 때는 이제 아무래도 원하는 정도의 세기는 얻을 수가 없고요. 또 너무 자주 하면 안 좋을 수 있으니까 그런 고생하실 바에는 그냥 병원에 와서 그냥 받으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뭐 옛날처럼 뭐 비싸면 모르겠는데 지금 저렴하니까 그냥 병원 와서 받으시는 게 편하시고 전문가한테 보여주시는 게 편하시지, 진짜로 입에 쓰면 안 되는 표백제 같은 거 써가지고 막 하고 그러면 화학적인 데미지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잇몸 날아가서 뭐 고생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모험은 하지 마시고 전문가한테 받으시거나 아니면 쓸 수 있게 나온 거 횟수 지켜서 거기 매뉴얼대로 지켜서 하세요. 막 나 이거 약하니까 세게 하려고 막 농도를 몇 배 만들려고 자기가 무슨 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너무 자주 한다든지 그런 식은 좀 위험할 수 있다. 뭐 치아 미백의 효과가 안 나타나는 사람도 있나요? 있죠. 치아 미백은 기본적으로 표백제가 작용해서 표백을 시키는 건데, 뭐 치아가 표면에 어떤 미세한 구멍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 없다든지, 뭐 그런 화이트 스팟이라고 해서 이제 하얗게 초크처럼 변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변한 부분들은 미백의 반응이 좀 적고요. 예를 들어서 치아에 나이테처럼 이렇게 가로선 같은 게 가신 분들도 있고, 혹은 미세 금이 가는데 거기에 착색되신 분들인데 그런 거는 미백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특히 중년 남성 중에 담배 많이 피고 막 이러신 분들 누렇게 착색돼 있는데 하얀 선이 이렇게 싹 가 있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표백하고 나면 오히려 하얀 선이 더 하얘지고 치아도 하얘지니까 이 가로선이 너무 잘 보여가지고 막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통은 1, 2주 지나면 조금 그 가로선들의 그 느낌이 조금 사라지기도 하는데, 안 되면 뭔가 다른 조치가 필요하겠죠. 치아 미백 후에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착색 잘 될 수 있는 음식들 피해 주시고, 시릴 수 있는 행동들 피해 주시는 게 좋겠죠. 이제 미백하고 나면 시릴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막 찬 거 드시는, 자극적인 음식을 드시는 이런 건 다 피해 주시고, 맑은 거 깨끗한 거 드시는 게 좋겠죠. 미백하고 나서 당분간 한 1, 2주 사이에는 좀 더 어떻게 보면 더 착색이 더 잘 되거든요. 그런 건 조금 피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백 효과를 오래 유지하려면 어떤 음식들을 피하면 좋을까요? 담배, 착색될 수 있는 거, 까만색 음료들, 차, 티, 커피 이런 애들을 피하면 좋은데, 근데 어떻게 피하고 삽니까? 드시고 주기적으로 하얗게 만드는 게 차라리 낫지. 그래서 그거는 뭐 취향에 따라 한 번 하고 영원히 안 하겠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특별한 방법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양치질 잘 해주는 거 정도가 최선이지 않을까요? 치아 미백 효과가 미비한 환자들은 다음 단계로 또 치료 단계가 있을까요? 안 되는 환자 중에 아까 신경치료한 치아 얘기 드렸잖아요. 지금까지 말한 미백이라는 거는 생활치 미백이라고 불러요. 생활치 하면 어려운데 살아있는 치아예요. 잘 어려운 말은 아니고, 그러니까 신경이 다 살아있는,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자연 상태 그 치아를 미백할 때 표면에다가 표백제를 발라서 미백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신경치료를 한 치아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녀석은 어떻게 되겠어요? 신경이 다 없죠. 이미 죽어있는 치아고 아무 느낌도 없고 시리지도 않아요. 신경치료가 하면 치아색이 점점 어두워진다 그랬잖아요. 이런 경우에 만약에 미백을 하겠다고 하면 실활치 미백이라는 걸 하는데, 실활치가 죽은 치아라는 뜻이에요. 아까 생활치라 그랬잖아요. 살아있다. 실활치 죽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그 녀석은 어차피 신경치료를 했기 때문에 신경을 제거하기 위해서 치아의 구멍을 안쪽에서 뚫어놨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 구멍을 다시 파낸 다음에 그 안에다가 과붕산 나트륨이라는 녀석인데, 얘도 똑같은 역할을 해요. 여기도 활성산소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가루를 잘 개어서 그 구멍 안에다 넣어놔요. 그리고 임시로 막아놓거든요. 한 1, 2주 놔둡니다. 2주 정도 천천히 활성산소를 내면서 천천히 안쪽부터 시작해서 미백을 하죠. 신경치료한 치아는 그렇게 미백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실활치 미백 후에 뭐도 하겠어요? 생활치 미백, 바깥쪽도 미백을 해요. 그렇게 두 단계를 했을 때 어느 정도 효과를 보시는 분도 있고요, 못 보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써야겠죠. 방금 말씀하신 치료까지 진행했는데 미백이 안 되는 경우에 어떤 방법이 또 있나요? 대부분 병원에서 잘 안 하는 치료긴 해요. 쉽게 얘기하면 위를 코팅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DMG라는 회사에서 이제 아이콘이라는 제품을 만들었어요. 이것도
레진이거든요. 레진인데 재밌는 게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앞니 중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미세하게 보면 구멍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구멍이 어느 정도 돼서 레진이 스며들 수 있는 치아다. 근데 이게 테스트 kit도 들어있거든요. 테스트 했는데 이게 잘 스며드는 애다. 그러면 얘를 시도해 볼 수 있는데 얘는 스며드는 레진이거든요. 표면에 아예 이렇게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이렇게 두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스며들어서 색깔을 싹 바꿀 수 있는 그런 레진이라서 뭐 아이콘 치료 한번 해볼 수 있는데 화이트 스팟이라고 하얗게 초크처럼 된 거 있잖아요. 그런 녀석이 조금 잘 먹혀요. 사실 언제 많이 생기냐면 교정하신 분들 교정기 떼고 나면 거기 그 자리에 화이트 스팟이 많이 생기거든요. 교정기 붙인 사이에 탈회가 돼가지고 그런 경우에 이제 거기다가 이제 아이콘 치료 같은 거 해주면 이제 그 레진이 싹 스며들면서 흰색을 자연스럽게 내주거든요. 그러면은 미백한 것보다는 오히려 더 깨끗하게 될 수도 있는데 물론 이걸 안 쓰고 진짜 그냥 일반 레진으로도 해볼 수는 있어요. 얘는 일반 레진보다는 침투성이 조금 좋아서 그런데 특화된 제품이고요. 일반 레진으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일반 레진이 스며들지 못하고 바깥에 이렇게 붙어도 처음에는 이쁜데 착색이 잘 될 수 있다. 그리고 잘 뜯어 나갈 수 있다. 뭐 이런 단점은 있겠죠. 그래서 얘는 진짜로 바깥에 외부에 있다기보다 안쪽에 좀 스며드는 걸 노려서 만든 제 특별한 제품이어서 뭐 비용을 받고 하고 있긴 한데 뭐 이런 것도 있다. 뭐 소개해드려요. 치아에 전혀 손 안 대고 내 모양 그대로 내 치아 하나도 깎는 거 없이 유지한다라고 하면 뭐 괜찮은 옵션이 되겠죠. 네. 두 번째 단계인 아이콘 진료까지 했는데 미백이 안 될 경우에는 네. 방법이 또 있나요? 라미네이트나 크라운 같은 걸로 씌우시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가리는 거죠. 아예. 살아있는 치아다 그러면 뭐 라미네이트 만들어서 붙이는 게 얇게 만들 수 있거든요. 사람이 한 땀 한 땀 만들면 0.1mm까지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정말 이쁘게도 만들 수 있어요. 요즘에 막 광고하는 그런 것보다도 훨씬 이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진짜 내 치아처럼 만들 수 있는데 정말 이렇게 그냥 스카치 테이프 붙이는 느낌으로 이렇게 붙여놓고 이제 색깔을 가릴 수가 있죠. 라미네이트에도 한계가 있나요? 라미네이트도 한계가 있죠. 제일 문제는 라미네이트가 얇으면 가릴 수 있는 색깔이 적다라는 거죠. 아무리 더럽거나 이래도 표면만 잘 돼 있다고 하면 사실은 라미네이트를 할 수가 있는데 진짜 속까지 완전 까맣고 이러면은 라미네이트를 덮었는데도 안에 속이 비쳐 보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라미네이트가 두꺼워져야 돼요. 안에 색깔이 지저분하면 지저분할수록 뭔가 검으면 검을수록 라미네이트가 두꺼워져야 돼요. 그런 단점은 있고요. 어느 정도 이상 두꺼워져서 치아 삭제량이 엄청 많다 그러면 굳이 라미네이트를 할 필요가 없겠죠. 크라운은 바꾸겠죠. 그러면 훨씬 단단하니까요. 그래서 치아가 어느 정도 컨디션이 좋아야 라미네이트도 가능하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라미네이트는 모양까지 바꾸기 때문에 치아가 뭐 약간 틀어져 있거나 이런 것까지 수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백은 나는 치아는 너무 치열은 너무 마음에 들고 밝아. 좋아. 근데 이제 색깔만 마음에 안 들어. 그럴 때 미백을 먼저 해보는 거고요. 근데 그런데도 색깔이 안 가려지면 아주 얇은 라미네이트, 무삭제 라미네이트를 하겠죠. 그런 게 가능한데 치아가 너무 검해. 너무 노래. 그래서 뭐 라미네이트 붙여도 가릴 수가 없고 미백도 안 돼. 그러면은 아주 두꺼운 라미네이트를 만들거나 이제 크라운을 만들게 될 거고요. 치아가 많이 틀어져 있어. 그러면은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뭐 치아를 많이 깎아서 하든가 아니면 교정을 해야 돼요. 교정을 해서 치아를 바르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 모양이나 색깔을 바꾸는 뭐 그런 식으로 가게 될 겁니다. 뭐 라미네이트 특집할 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통은 치아 미백 보이는 구간까지만 하는 거죠? 어머니는 안 하죠. 네. 보통은 예전에는 6개, 6개, 12개를 많이 했는데 요즘엔 4번째 이까지 해서 웃을 때 4번째까지 보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요즘에는 8개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개수가 늘어나면 뭐 미백이야 개수가 늘어난다고 돈을 더 받진 않는데 라미네이트 같은 경우는 돈이 추가가 되니까 아무래도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뭐 4개, 4개 하시는 분도 있고 위에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사람마다 다양한 것 같아요. 그리고 라미네이트도 얇으면 얇을수록 오히려 덜 깨져요. 두꺼운 게 잘 깨지고 덜 떨어지고 우리 액정 보호 필름 낭창낭창하지만 핸드폰에 붙이면 어떡해요? 엄청 단단하죠. 그거 본드로 안 붙여서 떨어져서 그렇지 단단하거든요. 똑같아요. 스카치 테이프 테이블에 붙이기 전까지는 낭창낭창하지만 테이블에 붙이면 떼기 힘들죠. 그럼 똑같거든요. 라미네이트도 엄청 잘 붙이면 절대 안 떨어져요. 그래서 얇으면 얇을수록 오히려 더 잘 붙어 있어요. 얇은 게 좋은데 이제 그게 안 되면 치아 깎지 말고 시간 좀 더 걸리더라도 교정을 하시고 라미네이트라든지 레진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가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네. 오늘은 치아 미백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말씀해 주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